고속도로는 비에 젖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게 늘어선 차들의 행렬을 비출 뿐이었다. 빗방울은 앞유리를 사정없이 때렸고 와이퍼는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이 밤 누군가에게는 퇴근길의 고단함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나지 않을 비극의 시작이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우산을 든 채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뇌와 염증을 담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미개와 이제 막 태어난 듯한 어린 강아지. 어미개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그 품에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생명이 웅크려 있었다. 남자는 그들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다. 마치 낡은 물건을 버리듯 그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놓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닿자마자 어미개는 낑낑거리며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발로 어미개를 밀쳐냈다. 시끄러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우산을 접고 다시 채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검은색 세단은 무자비하게 빗속으로 사라져갔다. 어미개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고속도로를 굉음과 함께 질주하는 차들의 불빛이 그녀의 작은 몸을 비췄다 사라졌다. 그녀는 빗물을 뚝뚝 흘리며 낑낑거렸다. 어린 강아지는 어미개의 품에 파고들어 더욱 작게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빗방울은 그녀의 털을 적셨고 무자비한 바람은 그녀의 작은 몸을 흔들었다. 고속도로는 위험한 곳이었다. 언제든 질주하는 채 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어린 강아지를 품에 안고 차가운 빗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이수현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그녀의 차창 밖은 빗물로 흐릿했고 그녀의 마음은 늘 그랬듯 공허했다.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로 그녀의 삶은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했다. 그녀는 그날의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빗길, 미끄러진 차,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핏자국. 그녀는 그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고속도로 갓길에 뭔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다름 아닌 어미개와 어린 강아지였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특히 어린 강아지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이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급정거하며 미끄러졌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두 마리의 강아지만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3년 전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처럼 무방비 상태로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에게 다가갔다.
어미개는 그녀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어린 강아지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였다. 하지만 이수연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아지들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고통과 함께 다시는 그 어떤 생명도 무방비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어미개는 이수연의 진심을 느낀 듯 천천히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이수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어미개를 쓰다듬었다. 어미개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어린 강아지는 여전히 어미개의 품에 웅크려 있었다. 이수연은 어미개와 어린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옮겼다. 차 안은 따뜻했고 강아지들은 안도한 듯 품에 파고들었다. 어미개는 그녀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감사함을 전하려는 듯 이수연은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리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2마리의 강아지를 구했다는 사실에 뿌듯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버린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생명들을 저런 위험한 곳에 버릴 수 있을까? 인간의 잔인함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수연은 강아지들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었다. 어미개는 허겁지겁 우유를 마셨고 어린 강아지에게도 조금씩 나눠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애처로웠지만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이수연은 그들을 품에 안고 밤늦도록 그들의 온기를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은 2마리의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미개는 복실이라 부르기로 했다. 복실복실한 털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어린 강아지는 돌돌이라고 불렀다. 돌돌 말린 털과 작은 몸집 때문이었다. 복실과 돌돌은 이수연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텅 비어 있던 집은 이제 그들의 활기찬 움직임과 소리로 가득 찼다. 이수연은 그들을 보며 웃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의 삶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복실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특히 그녀는 차 소리나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마치 과거에 어떤 끔찍한 기억에 갇혀있는 듯했다. 이수연은 복실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복실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버려졌다는 배신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과거와 겹쳐 보였다. 그녀는 복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를 이토록 잔인하게 버린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복실과 돌돌의 사진을 올리고 그들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혹시라도 그들이 실수로 버려진 것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들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수현은 결국 그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복실이 발견되었던 고속도로 갓길 주변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혹시라도 단서가 남아있을까 하여 꼼꼼하게 주변을 살폈다. 바로 그때였다. 이수현은 갓길 주변 풀숲에서 낡고 찢어진 천 조각을 발견했다.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고급스러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1,000조각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강아지 목줄이 떨어져 있었다. 목줄에는 아주 작게 특정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수연은 직감했다. 이 목줄은 복실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줄은 상당히 고가의 명품 브랜드였다. 복실과 돌돌을 벌인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어떻게 저렇게 부유한 사람이 저렇게 작은 생명들을 잔인하게 버릴 수 있을까?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목줄을 꽉 쥐었다. 이 목줄은 복실과 돌돌을 벌인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이 흔적은 그녀를 어떤 진실로 이끌 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벌인 사람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에게 왜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묻고 싶었다. 그리고 복실과 돌돌에게 빼앗긴 그들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다. 이수연은 목줄과 1,000조각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목줄에 새겨진 로고를 검색했다. 그것은 명품 애견 용품 브랜드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브랜드를 판매하는 매장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복실과 돌돌을 벌인 남자를 찾아내기 위한 그녀의 작은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복실을 바라봤다. 복실은 아직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돌돌을 끔찍이 아끼는 모습은 변함없었다. 이수연은 복실의 눈빛에서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다. 이수연은 복실과 돌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잔인한 남자를 찾아내리라 다짐했다. 이수연의 집은 이제 복실과 돌돌의 작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빗속에서 떨던 그들은 이제 이수연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복실은 여전히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듯 했지만 돌돌은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이수연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수연은 그들을 돌보며 자신도 모르게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3년 전 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하지만 복실과 돌돌의 존재는 그녀에게 다시금 살아갈 이유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수연은 복실의 목줄에서 찾아낸 명품 로고를 바탕으로 주인 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국내 판매처를 알아냈고 서울 시내의 모든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장 직원들에게 복실과 돌돌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라도 이 목줄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문의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복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은 그녀에게 그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복실아, 돌돌아, 너희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이수연은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복실은 그녀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며칠 후 이수연은 마지막으로 남은 한 매장을 방문했다. 그곳은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안에 위치한 고급 애견 용품 매장이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매장으로 들어섰다. 점원은 그녀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다. 이수연은 복실과 돌돌의 사진을 내밀었다. 혹시 이 강아지들을 아시나요? 이 목줄을 구매한 분에 대한 정보라도. 점원은 사진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고객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수연은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다. 그때 매장 한쪽에서 강아지를 안고 서 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인상을 풍겼다. 그의 손에는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아지를 잃어버리셨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버려진 강아지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목줄이 이곳 제품인 것 같아서요. 그녀는 복실의 목줄 사진을 보여주었다. 남자는 목줄 사진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이 목줄은 저희 형님께서 자주 애용하시는 브랜드입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형님은 최근까지도 이 브랜드의 목줄을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그 강아지들이 저희 형님 강아지일 수도 있겠군요. 이수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혹시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김도진입니다. 제 이름은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강지훈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수연은 김도진이라는 이름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뇌리에는 고속도로에서 두 강아지를 무참히 버리던 남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김도진, 잔인한 남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강지훈이 그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경계심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강지훈은 이수연의 굳은 표정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형 김도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재벌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 아나무인 격이었다. 강아지들을 버렸다는 이야기에 그는 형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수연이라는 여인의 맑은 눈빛과 그녀의 진심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강아지들을 직접 버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수연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 형님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버릴 분은 아니십니다. 아마도 비서에게 시켰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형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다. 어쨌든 제가 강아지들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그 강아지들이 저희 형님 강아지가 맞다면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강지훈의 제안에 이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김도진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복실과 돌도를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그의 말에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강지훈은 다음 날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강지훈은 이수연의 집을 찾았다. 그는 복실과 돌도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복실의 눈빛과 외모는 김도진이 키우던 강아지와 너무나 흡사했다. 특히 복실의 목에 남아있는 미미한 상처 자국은 김도진이 선물했던 징박힌 목줄을 착용했던 흔적과 일치했다. 맞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저희 형님 강아지가 확실합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형이 이렇게 잔인하게 강아지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복실과 돌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특히 복실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두려움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수연은 강지훈의 확답에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생명들을 저렇게 위험한 곳에 버릴 수 있죠? 대체 이유가 뭡니까? 강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형님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아지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비서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수연은 그의 사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할 겁니다. 이수연은 강지훈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형과는 달리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복실과 돌돌을 그에게 넘겨줄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복실은 강지훈에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이수연의 다리 뒤에 숨어 몸을 떨었다. 특히 강지훈의 고급 수트와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부유함이 복실에게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복실이 아직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돌돌이는 제가 계속 돌보고 싶습니다. 복실이가 진정될 때까지는요. 이수연은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강아지들을 버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강지훈은 이수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강아지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좋습니다. 제가 형님께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성격이 워낙 강하셔서 쉽지 않을 겁니다. 강지훈은 이수연의 집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형 김도진의 잔인함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수연이라는 여인의 맑은 영혼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 그는 이 문제 뒤에 단순한 동물 유기 이상의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다. 그의 형 김도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무리를 빚었고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갔다. 강지훈은 형의 뒤를 쫓으며 그의 악행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가족이라는 굴레가 그를 짓눌렀다. 강지훈은 자신의 법률 사무실로 돌아와 15년 전 김도진이 연루되었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당시 김도진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지만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강지훈은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개입하여 그를 막았었다. 그의 아버지 김 회장은 김도진의 악행을 덮기에 급급했고 그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지만 동시에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다. 형님, 이번에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수연의 용기와 순수함에 감화되었다. 그는 복실과 돌돌을 벌인 사건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김도진의 과거 악행을 다시 한번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형은 언제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수연은 복실과 돌돌을 품에 안고 있었다. 복실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수연에게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이수연은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도진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에게서 어떤 진실을 듣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김도진이 복실과 돌돌을 벌인 이유가 단순히 시끄러워서만이 아니라는 직감을 했다. 그 뒤에는 분명 더 깊고 어두운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형 김도진을 만나 복실과 돌돌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도진은 강아지들을 버린 사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오히려 강지훈에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잘하라며 비아냥거렸다. 김도진의 비열한 태도에 강지훈은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냉정을 유지했다.
그는 형의 잔인함 뒤에 숨겨진 어떤 불안감을 감지했다. 단순히 강아지들을 버린 문제치고는 김도진의 반응은 지나치게 과민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법률 사무실로 돌아와 15년 전 김도진이 연루되었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파고들었다. 당시 사고는 김도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였지만 그는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강지훈은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아버지 김 회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했었다.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고 강지훈에게는 침묵을 강요했다. 하지만 이제 이수연과 복실, 돌돌의 존재가 강지훈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김도진의 과거 악행을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당시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박 형사를 찾아갔다. 박 형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그날의 사건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박 형사는 김도진이 사건 직후 자신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안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김 회장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사고 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어딘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다. 불길 속에서도 차를 떠나지 못하고 지저대더군요. 이상하게도 그 강아지는 사고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유일한 생명체였습니다.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고 현장을 맴돌던 강아지. 그것은 복실이었을 것이다. 복실이 김도진의 차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복실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김도진의 음주운전 살인사건의 살아있는 목격자였다. 강지훈은 소름이 돋았다. 김도진이 복실을 버린 이유가 단순히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이수연은 복실과 돌돌을 돌보며 지냈다. 복실은 강지훈이 다녀간 후 더욱 예민해졌다. 특히 자동차 소리나 남자의 목소리만 들려도 극도로 불안해하며 몸을 떨었다. 이수연은 복실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자 수의사를 찾아갔다. 수의사는 복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복실의 행동을 통해 그녀가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수연은 복실의 과거를 알고 싶었다. 복실이 왜 그토록 불안해 하는지,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녀는 복실의 과거가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사고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했다. 이수연은 강지훈에게 연락하여 복실의 상태를 알렸다. 강지훈은 복실의 증세를 듣고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복실은 김도진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복실을 통해 김도진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지훈은 이수연을 찾아왔다. 그는 복실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수연 씨, 복실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15년 전 저희 형님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수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망사고요? 그럼 김도진 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그날 밤 음주운전을 했고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리고 복실은 그날 밤 형님의 차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수연은 복실의 눈을 바라봤다. 복실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복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주인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그 모든 것이 복실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다. 그럼 김도진 씨가 복실이를 버린 건 입을 막기 위해서였나요? 이수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실이 어쩌면 그의 악몽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저지른 죄를 상기시키는 존재였으니까요. 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복실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그녀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것을. 이수연은 복실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도진에 대한 분노와 함께 복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복실이 겪었던 고통을 김도진에게 반드시 되갚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지훈은 복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실이 특정 소리나 물건에 반응할 때마다 기록했다. 복실은 특히 자동차 경적 소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김도진이 차고 다녔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시계만 봐도 으르렁거렸다. 강지훈은 복실의 행동이 김도진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조건반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복실의 행동을 법정에서 김도진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동물 행동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대중과 법조계의 불신을 극복해야 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은 이수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수연은 처음에는 주저했다. 복실에게 또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진심과 복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복실이를 돕겠습니다. 복실이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그들은 복실의 훈련을 시작했다. 강지훈은 복실에게 사고 현장을 재현한 영상과 당시 김도진의 차에 있었던 물건들을 보여주며 그녀의 반응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복실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수연의 따뜻한 보살핌과 강지훈의 인내심 있는 노력 덕분에 조금씩 진정되어 갔다. 복실은 특정 소리나 물건에 반응하며 김도진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치 김도진이 저지른 죄를 증언하려는 듯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수연에게도 큰 상처로 다가왔다. 복실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 즉 가족을 잃었던 끔찍한 사고를 다시 떠올려야 했다. 그녀는 복실의 눈빛에서 자신의 슬픔을 보았고 복실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복실은 이수연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한편 김도진은 강지훈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강지훈을 비웃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저지른 일은 완벽하게 은폐됐다. 그는 강지훈에게 협박을 가하고 그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김도진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그의 약점을 더욱 파고들었다. 김도진은 강지훈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이 이수연이라는 여인과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수연이 복실과 돌도를 구조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김도진은 복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증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 강아지, 그년이 가지고 있었다니. 김도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복실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복실은 자신의 모든 죄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수연의 집을 감시하고
복 씨를 납치할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밤, 이수연의 집 주변에 수상한 그림자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복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지저댔고 이수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강지훈은 즉시 이수연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김도진이 복실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수연은 복실과 돌돌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고동쳤다. 그녀는 김도진이 어떤 잔인한 짓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실과 돌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가족의 온기를 느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 강인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밤거리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수연의 집 주변에는 김도진이 보낸 수상한 인물들이 맴돌고 있었다. 복실은 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계속해서 지저댔고 돌돌은 불안한 듯 복실의 품에 파고들었다. 이수연은 강지훈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복실과 돌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이수연에게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김도진이 단순히 협박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수연 씨,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제가 주변을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복실과 돌돌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훈은 집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몇몇 수상한 그림자들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분명 김도진의 부하들이었다. 강지훈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도진의 영향력으로 인해 경찰이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직접 김도진의 부하들과 맞설 준비를 했다. 그때 집 안에서 복실의 날카로운 짖음이 들렸다. 이수현이 불안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세요? 강지훈은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이미 집 안으로 침입해 있었다. 그들은 복실과 돌돌을 납치하려 하고 있었다. 복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으르렁거렸고 돌돌은 겁에 질려 낑낑거렸다. 멈춰. 강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재빠르게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강지훈은 변호사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익혀왔기에 그의 움직임은 날렵했다. 그는 한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다른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다. 남자들은 강지훈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이수현은 복실과 돌돌을 품에 안고 구석으로 물러섰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이 빌어먹을 자식, 네가 감히 김도진 회장님의 일을 방해해.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는 칼을 꺼내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강지훈은 날렵하게 칼을 피하고 남자의 손목을 꺾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강지훈은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또 다른 남자가 강지훈의 뒤를 노렸지만 강지훈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발차기로 남자를 제압했다. 순식간에 두 남자는 강지훈에게 제압당했다. 그때 집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도진의 부하들은 경찰이 오자마자 황급히 도망쳤다. 강지훈은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이수연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을 확인했다.
강지훈은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김도진의 악행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쉽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도진의 범죄 행각이 더욱 명확해지자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수연은 떨리는 몸으로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건했다. 괜찮습니다. 이수연 씨와 복실, 돌돌이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복실은 강지훈의 발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고마움을 전하려는 듯했다. 돌돌은 복실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수연은 강지훈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김도진의 동생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김도진의 악행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강지훈은 김도진이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당시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최 검사를 찾아갔다. 최 검사는 현재 은퇴했지만 그날의 사건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김도진의 아버지인 김 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님, 사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검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망자의 시신에서 작은 강아지의 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의 털은 복실이의 털과 동일한 유전자였습니다. 강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복실의 털이 사망자의 시신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복실이 김도진의 차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도 있었고 심지어 사망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복실은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 살아있는 증거물이었다. 김도진이 복실을 버린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이 사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의 압력이 너무 강했고 저는 제 직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최 검사는 눈물을 흘렸다. 강지훈은 최 검사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복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김도진의 죄를 만천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최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지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당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해주었다. 이 증거들은 김도진의 음주운전 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한편 김도진은 자신의 부하들이 강지훈에게 제압당하고 경찰이 자신을 압박해오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복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복실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수단인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도진은 언론에 강지훈과 이수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으며 이수연은 강아지를 이용해 강지훈과 공모하여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의 시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고 강지훈과 이수연을 고립시키려 했다. 언론은 김도진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강지훈은 페류나 변호사로, 이수연은 강아지를 이용한 꽃뱀으로 매도당했다. 대중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강지훈의 법률사무소는 비난 전화와 협박 편지에 시달렸다. 이수연은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강지훈 변호사님, 이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이수연은 울먹였다.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변호사님도 안전하고 복실이도 안전할 거예요. 강지훈은 이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아니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도진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겁니다. 그는 이수연을 안심시켰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도진의 죄를 덮으려는 추악한 술책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과 복실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이수연은 강지훈의 품에 안겼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강한 용기와 함께 알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강지훈이 있었고 복실과 돌돌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강지훈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는 이 모든 거짓과 음모를 한 번에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 검사의 증언, 복실의 털 유전자 분석 결과, 그리고 15년 전 사고 현장의 모든 기록들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의 기자회견은 김도진의 모든 악행을 만천해 드러낼 최후의 승부수가 될 것이었다. 그는 복실을 동반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었다. 복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특정 소리, 물건에 대한 반응을 통해 김도진의 잔인한 범죄를 증명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시도였지만 그는 복실의 증언이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김도진의 교활한 수단은 강지훈과 이수연을 막다른 길로 내모는 듯했다. 언론은 강지훈을 배신자로, 이수연을 불쌍한 강아지를 이용한 교활한 여자로 둔갑시키며 오보를 쏟아냈다. 여론은 들끓었고 강지훈의 법률사무소는 비난 전화와 협박 편지에 시달렸다. 이수연은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가장 암울한 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다. 백발의 머리카락과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한 노부인이 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박민영 간호사였다. 15년 전 김도진이 죄를 뒤집어 씌웠던 교통사고 피해자를 돌보았던 사람. 그녀는 그동안 모든 부당함을 지켜보며 진실의 짐을 안고 살아왔다. 강 변호사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박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김도진과 그의 아버지 김 회장이 어떻게 모든 것을 조작하여 범죄를 은폐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협박하여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강지훈에게 낡은 서류처를 건넸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사망 전 상태를 기록한 원본 의료보고서 4본과 당시 사건 주변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기록한 그녀의 개인 일지가 들어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김도진과 은퇴한 경찰 간부 사이의 비밀 통화 녹취록이었다. 그들은 녹취록에서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수사를 방향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녹취록 속에서 김도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골치 아파. 그 개가 계속 지저대서 말이야. 당장 없애버려야겠어. 이 짧은 한마디는 김도진이 복실을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겨 제거하려 했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강지훈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증거 하나하나, 증언 하나하나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범죄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김도진은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을 침묵시키려 했고, 심지어 복실과 같은 작은 생명까지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박 간호사님. 강지훈의 목소리는 메어왔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는 즉시 이 새로운 증거들을 이수연에게 전달했다. 녹취록을 들은 이수연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 개가 계속 지저대서 김도진은 복실이 시끄럽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입막음을 위해 복실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복실을 꼭 끌어안으며 복실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느꼈다. 복실아, 너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구나. 복실은 가장 생생한 증인입니다. 이수연 씨, 강지훈이 설명했다. 김도진에 대한 복실의 반응, 그의 물건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이 녹취록까지, 이 모든 것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수연은 작지만 중요한 단서 하나를 기억해냈다. 지훈 씨, 제가 복실이를 구조했을 때 목에 아주 특별한 가죽 목줄이 있었어요. 보통 목줄이 아니라 안쪽에 김도진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날고해졌지만 안쪽에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진 가죽 목줄을 꺼냈다. 김도진, 나의 왕. 이 목줄은 복실이 김도진의 개였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기 전까지는 그가 아꼈던 애완견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까지도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버리는 김도진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 간호사의 증거와 복실의 목줄까지 확보한 강지훈은 마침내 재수사를 시작할 충분한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도진과 김 회장의 진짜 얼굴을 만천해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김도진 또한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부하들에게 강지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상태였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강지훈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대형 트럭에 의해 습격을 당할 뻔했다. 그는 순식간에 핸들을 꺾어 간신히 피했지만 차는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고였지만 강지훈은 김도진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 공격은 강지훈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지 희생자와 복실을 위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선과 악의 치열한 생존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는 김도진 때문에 언론인 생활을 접어야 했던 유명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지원에게 찾아갔다. 이지원은 15년 전 사고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김도진의 위협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실상 언론계에서 은퇴하다시피 한 상태였다. 강지훈의 이야기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복실의 목줄과 김도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본 그녀의 눈은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도진은 한번 제 경력을 망가뜨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를 폭로할 것입니다. 강지훈, 이수현, 복실, 돌돌, 박민영 간호사, 그리고 이지원 기자. 얼핏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은 이제 정의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이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최후의 싸움을 준비했다. 기자회견 전날 밤 김도진은 불안한 얼굴로 유명한 점술가를 찾아갔다. 그는 늘 신비로운 것에 의지했고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다. 점술가는 김도진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리께서 너무 큰 업보를 쌓으셨습니다. 버려진 작은 생명의 영혼이 나리께 씌었습니다. 그것이 나리를 나락으로 이끌 것입니다. 점술가는 덧붙였다. 나리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잊으셨습니다. 그 동물은 평범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의 연결고리이자
나리께서 묻으려 했던 죄악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리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도진은 비웃으며 미신이라 일축했다. 그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과 돈을 믿었다. 하지만 점술가의 경고는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 시각 이수현은 집에서 복실과 돌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복실은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한 듯 이수현에게 더욱 바싹 붙어 있었다. 복실은 그녀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맑은 눈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수현은 복실을 꼭 끌어안으며 복실과 김도진의 모든 희생자들에게 반드시 정의를 찾아주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강지훈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내일이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는 끝났다. 그는 이수연과 복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희생된 영혼들에게 진정한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지훈은 단호하고 침착한 태도로 연단에 섰다. 그의 옆에는 이수연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복실이 평온하게 안겨 있었다. 복실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된 듯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15년 전 발생했던 끔찍한 교통사고의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음모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김도진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도진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고 진실을 덮었는지 낱낱이 폭로했다. 강지훈은 박민영 간호사의 증언과 그녀가 제공한 의료 기록 및 일지, 그리고 김도진과 경찰 간부의 비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흘러나오는 김도진의 차가운 목소리, 특히 그 개가 계속 지저대서 말이야. 당장 없애버려야겠어 라는 말은 기자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어서 이수연은 자신이 발견한 복실의 목줄을 제시하며 안쪽에 새겨진 김도진, 나의 왕이라는 문구를 보여주었다. 이는 복실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김도진의 개였으며 그가 죄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 복실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복실에게로 향했다. 이 복실이는 15년 전 그날 밤 김도진이 사람을 치어 죽이던 순간을 목격한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김도진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 작은 생명마저 고속도로에 버렸습니다. 복실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특정 소리나 김도진과 관련된 물건에 극도로 불안한 반응을 보입니다. 복실이의 행동은 김도진의 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강지훈은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에는 복실일이 15년 전 사고 현장을 재현한 공간에서 김도진의 목소리나 당시 그가 차고 있던 시계와 유사한 물건에 극도로 반응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복실은 몸을 떨고 낑낑거렸으며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겪는 듯했다. 복실의 이런 반응은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하게 김도진의 잔인한 행위를 증명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김도진의 잔인함과 그가 저지른 음주운전 살인, 그리고 증거 조작과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특히 살아있는 증인인 복실의 증언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론은 삽시간에 뒤바뀌었다. 김도진이 뿌렸던 모든 거짓 소문들은 이제 그의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술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진우는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이럴 수가, 강지훈 이 자식이 모든 걸 밝혀냈어 복실이까지.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삼촌 김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고 모든 언론은 김 회장과 김도진의 비리 스캔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김도진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강지훈과 이수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김도진은 미리 준비한 사설 경호원들을 이끌고 기자회견장 인근에서 강지훈과 이수연을 납치하려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증인을 제거하고 강지훈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차량들이 강지훈과 이수연이 탄 차를 가로막았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총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강지훈은 한서연과 복실을 감싸 안으며 운전석에 소리쳤다. 도망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강지훈의 차를 에워쌌다. 총구가 강지훈과 이수연의 머리를 겨눴다. 김도진이 차에서 내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 네가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하지만 네 승리는 여기까지다. 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 개와 함께 지옥으로 가라. 그는 이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이수연은 비명을 질렀다. 복실은 으르렁거리며 김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지훈은 이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이수연과 복실에게 손대지 마.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리며 김도진의 팔에 박혔다. 김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쳤다. 동시에 강지훈의 경호원들이 나타나 복면을 쓴 남자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강지훈은 그 틈을 타 이수연과 복실을 보호하며 차 안으로 피신했다. 총성이 울리고 격투가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강지훈은 이수연과 복실을 꼭 안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김도진은 팔에 박힌 칼날을 뽑아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강지훈과 이수연이 탄 차를 향해 총을 겨눴다. 죽어라. 강지훈,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 그가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강지훈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김도진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김도진은 쓰러졌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를 체포했다. 모든 상황은 강지훈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다. 그는 김도진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경호원들을 배치해 두었던 것이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김 회장과 김도진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다. 언론은 그들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강지훈은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이수연은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용기 있는 증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는 이제 끝을 고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지훈은 이수연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1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복실은 김도진의 잔인한 범죄를 목격했고
그 증인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에 버려졌다. 복실의 털 유전자 분석 결과와 그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김도진의 죄를 명백히 증명했다. 강지훈은 이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복실이와 돌돌이도 안전하고 당신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와 기쁨, 그리고 이수연을 향한 깊은 사랑의 눈물이었다.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강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강지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깊고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삶은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졌다. 복실은 이수연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긴 싸움도 이제 끝이 났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김 회장과 김도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만천에 드러났다. 이수연은 마침내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았다. 강지훈은 그의 리더십과 정의감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었으며 그의 법률사무소는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사랑과 신뢰로 단단하게 얽혔다. 시간이 흘렀다. 김도진이 뿌렸던 악의적인 소문들은 진실의 빛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언론은 강지훈의 용기와 이수연의 비극적인 서사를 재조명하며 그들을 응원했다. 강지훈은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이수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여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동물 행동학을 전공하며 복실과 같은 트라우마를 가진 동물들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통받는 동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복실의 용기 있는 증언이 가져온 변화를 보며 자신의 삶 또한 다른 생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훈과 이수연은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애견용품 매장 근처 공원에 서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들은 손을 잡고 조용히 공원을 거닐었다. 복실과 돌돌은 그들의 발치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특히 복실은 이전과는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이곳이 변호사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네요. 이수연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한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날 이수연 씨의 맑은 눈빛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복실이와 돌돌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저는 제가 변호사님께 너무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저 때문에 변호사님이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아니요.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외면하고 싶었던 형의 죄를 직시할 수 있었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복실이 강지훈의 다리에 기대어 꼬리를 흔들었다. 강지훈은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복실아, 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인간의 잔인함과 동시에 너희들의 순수함과 용기를 말이야. 그들은 함께 많은 것을 이겨냈다. 배신과 음모, 고통과 상실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수현은 강지훈을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와 사랑을 되찾았고 강지훈은 이수현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했다. 몇 년 후 이수현은 동물행동 치료 전문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받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동물들을 돕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따뜻한 미소와 온기가 가득했다. 복실은 그녀의 조수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복실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다른 동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공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축복과 행복이 가득했다. 강지훈과 이수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었다. 복실과 돌돌은 강지훈과 이수연의 품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강지훈과 이수연의 삶을 변화시킨 그리고 잔인한 악행을 밝혀낸 용기 있는 증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인간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로